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 메디칼 그룹이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입니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제활동 재개가 최근 들어서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일부 카운티에서는 보건국장들이 지나치게 빠르다라면서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북가주 소노마 카운티에서는 셰리프 국장이 공개적으로 카운티 보건국장의 단속 명령을 듣지 않겠다고 선언해서 파문을 일고 있는데요. 주영석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좀 뭔가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북가주 소노마 카운티지만 이 어디서든지 캘리포니아 어디서든지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에 좀 주목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북가주의 그 소노마 카운티라고 그러면 샌프란시스코보다 더 위쪽에 있습니다. 북쪽에 있는 카운티인데요. 이 소노마 카운티의 마크 에스릭 셰리프 국장이 어제 오후에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서 자신의 입장을 밝혔는데, 이 소노마 카운티 셰리프국이 이제부터는 이 소노마 카운티의 그 스테이 앳 홈 명령을 따르지 않겠다. 이런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노마 카운티 보건국의 스테이 앳 홈을 이제 따르게 되면 그 각종 비즈니스들 활동을 감시하고 단속하면서 이 개인들의 일상생활도 이제 규제하는 일을 해야 하는데, 그런 임무를 수행하지 않겠다고 돌발적으로 이제 선언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논란이 있는데요. 이 소노마 카운티 보건국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아직은 행정명령을 완화하기에는 심상치 않다, 이렇게 보고 코로나19 상승 곡선을 완만해지도록 만들기 위해서 당분간 경제활동 재개를 서두르지 않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제활동하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소노마 카운티에서 비즈니스를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누가 몰래 하는지, 불법적으로 하는지를 이제 소노마 카운티 셰리프 이제 경찰들이 그걸 이제 감시하고 감독하고 또 적발해내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건데, 이런 그 행정명령이 현실에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살펴보고 압박도 가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경찰이 더 이상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발표하면서 일파만파 지금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이게 이런 그 충돌 내지는 이런 의견 차이가 사실은 어디서든 다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주목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지금 미네소타에서 경찰의 과잉 또 진압, 백인 경찰의 흑인을 이제 과잉 진압하다 이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렇지 않아도 지금 경찰의 업무와 관련해서 미국 전체가 지금 격앙된 분위기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소노마 카운티에서는 셰리프국이 단속을 하지 않겠다, 이런 선언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게 참 뭔가 좀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네, 행정 체계상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는 듯한 그런 느낌도 나고요. 더 혼란스럽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어떻습니까? 상명불복이죠.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사실 행정 체계상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네. 카운티에는 슈퍼바이저들이 존재하고 그 슈퍼바이저들이 슈퍼바이저 위원회를 통해서 카운티를 통치합니다. 그 공중보건 관련해서는 이제 카운티 보건국장에게 절대적인 권한이 있습니다. 슈퍼바이저들도 보건국장의 권고를 받아들이는 게 일반적이죠. 왜냐하면 공중보건 문제는 보건국장이 전문가고 카운티 슈퍼바이저들은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같은 공중보건상의 비상 상황에서는 각 카운티에서는 보건국장이 사실상의 카운티의 총책임자입니다. 가장 높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보건국장의 결정, 보건국장의 디시전은 모두가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카운티 셰리프국이 이제 스테이 앳 홈 이 명령을 따르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카운티 최고기관의 행정명령을 무시하겠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소노마 카운티 슈퍼바이저들과 보건국장 입장에서는 정말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 상명하복 같은 것이 이제 지켜져야 되는데 그게 지켜지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엄청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분위기고요. 주민들도 도대체 이렇게 되면 슈퍼바이저들 보건국장이 하는 얘기와 셰리프 국장이 하는 얘기가 다 다르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굉장히 그 주민들도 당혹스러운 상황이고, 그래서 이건 좀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쉽게 그냥 해프닝으로 넘길 수 없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소노마 카운티 셰리프국이 행정명령을 받아들일 수 없다, 구체적인 이유는 뭐예요? 네, 이유가 있는데요. 이 마크 에이식 소노마 카운티 셰리프 국장이 어제 기자회견에서 밝힌 이유는 소노마 카운티의 행정명령이 캘리포니아 주법을 벗어났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네, 마크 에이식 국장은
썬더리 메이스가 지금 소노마 카운티 보건국장입니다. 이 썬더리 메이스 보건국장이 현재 상황을 강조하면서 행정명령 완화를 미뤘지만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시하지 못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저런 이유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행정명령을 완화할 수 없다고 했는데 그럼 그러저러한 이유를 대면서 그런 이유를 대는 근거를 제시했어야 되는데 그런 근거가 되는 데이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그런 주장을 셰리프 국장이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소노마 카운티의 행정명령이 비즈니스 못하게 하고 사람들이 그 집안에만 있게 하고 그런 기본적으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비즈니스 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건데 근데 경찰이 단속에 나서려면 그런 기반이 되는 어떤 행정명령 법이 타당해야 된다. 근데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그런 그 행위를 경찰이 해야 되기 때문에 경찰도 함부로 아무렇게나 할 수는 없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 부당한 행정명령에 의해서 경찰이 단속에 나서게 된다면 결국은 경찰관들 개개인 또 경찰 조직이 해를 입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행정명령을 따를 수 없다고 그렇게 언급했습니다. 이 마크 에식 소노마 카운티 셰리프 국장은 코로나19 곡선, 그러니까 소노마 카운티의 코로나19 곡선이 플랫한 상태고, 그러니까 더 이상 이렇게 상승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평평한 상태로 유지하고 있고, 병원의 환자들도 줄어들어서 병원의 캐패시티, 수용성이 충분하고, 최근 들어서는 이 코로나19 테스팅 숫자도 계속 이제 늘어나기 때문에 행정명령을 완화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이렇게 이제 주장했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지금 뭐 LA 카운티라든가 다른 카운티에서도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런 걸 가지고 지금 셰리프 국장이 지금 반발을 하고 나선 거여서 이거는 참 네. 특이한 것 같습니다. 네, 좀 당혹스럽게 느껴지는데 그렇다면은 이 소노마 카운티 경우에는 경제 활동 그 재개가 아직 되지 않았나 보네요. 그렇습니다. 이 썬더리 메이스 소노마 카운티 보건국장은 이번 주에 소노마 카운티 경제활동 재개를 2주간 그러니까 중단시켰습니다. 아, 네. 썬더리 메이스 보건국장은 최근 들어서 우려할 만한 코로나19 수치 변화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 계속해서 경제활동 재개를 완화하는 결정을 내릴 수 없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소노마 카운티도 계속 이렇게 완화시켜 왔는데 점진적으로 완화시켜 왔는데 이번 주 들어서 계속 이러해서는 안 될 것 같다. 당분간은 좀 홀드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 주 들어서 더 이상의 완화를 하지 않고 중단시킨 겁니다. 그러면서 이 중단 명령에 위배되는 그런 행위를 하는 개인이나 비즈니스 업소를 단속해야 된다는 그런 명령이 셰리프국에게 내려간 것인데 그걸 이제 셰리프 국장이 이제 거부한 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썬더리 메이스 보건국장이 밝힌 이 앞으로 2주 동안 이것을 이제 중단한다고 그랬는데 완화 조치를 그 우려할 만한 그 변화들 그 이유를 댔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소노마 카운티에서는 코로나19 감염이 좀 증가했다는 것이고요. 최근 들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감염 케이스가 증가했고 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증가했다. 이런 것 등을 이제 이유로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썬더리 메이스 보건국장은 이런 변화들이 레드 플래그이다. 레드 플래그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위험 신호, 적색 신호다 이렇게 지금 표현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 마크 에식 그 소노마 카운티 셰리프국 국장은 이 썬더리 메이스 보건국장이 좀 모호하게 얘기했고 구체적이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글쎄 이게 누구 말이 맞는지는 각자 또 판단할 문제겠지만 보건국장은 병원 환자들이 증가했다고 그랬는데. 단순히 병원에 환자들이 늘어났다는 것은 논점을 흐리는 것이다. 이렇게 셰리프 국장은 지적했어요. 구체적으로 인공호흡기를 쓰는 환자들이 어느 정도인지,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로 중한 상태인지가 중요하고 뭐 가벼운 상태로도 입원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다 뭉뚱그려 얘기했다. 이렇게 지금 셰리프 국장이 주장을 했고 또 사망자들 경우에도 단순한 숫자보다 나이나 기저질환 등 중요한 변수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수치를 밝힐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카운티 셰리프 국장이 썬더리 메이스 보건국장에 대해서 대단히 스마트하고 훌륭한 인물이다 이렇게 평가하면서도 이번에 14일간 2주 동안 행정명령 완화를 중지한 결정은 대단한 실수를 저지른 것이다 이렇게 강력히 지금 비판을 했습니다. 소노마 카운티 그러면 나파밸리 옆에 그 와인 컨트리인데 네, 그렇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거기는 이렇게 인구 밀도가 그렇게 심하거나 그러지는 않은 네. 카운티로 알고 있는데 네. 자 어쨌든 이 소노마 카운티 슈퍼바이저들의 생각은 지금 어떤 거예요? 그래서 그게 상당히 궁금하네요. 지금 뭐 굉장히 지금 화가 났죠. 당연히 이게 지금 그
하위 기관이 상급 기관의 행정 명령을 지금 거부한 거니까는요. 네. 그래서 소노마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 현재 위원장을 맡고 있는 수전 고린 슈퍼바이저는 이 마크 애식 셰리프 국장을 맹비난했습니다. 이 수전 고린 슈퍼바이저는 대단히 무감각한 기자회견이었다. 예, 그러면서 마크 애식 셰리프 국장의 발언을 질타했고요. 카운티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달린 문제인데 셰리프 국장으로서 그런 부분들은 전혀 그렇지 않고 매우 경솔하게 행동을 했다. 이렇게 맹공을 가했습니다. 역시 그 예상됐던 대로 슈퍼바이저는 대단히 화가 많이 났고요. 이 수정고린 슈퍼바이저는 이같이 비난한 데 그치지 않고요. 오는 6월 2일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로 예정된 이 슈퍼바이저 위원회 회의에 마크 애식 셰리프 국장을 불렀습니다. 그 자리에서 기자회견에 대한 해명을 요구할 계획이고 슈퍼바이저들이 모든 슈퍼바이저들이 이 마크 애식 셰리프 국장을 불러다 놓고 추궁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정도가 되면 굉장히 좀 수습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은데 사실상 이제 하극상을 일으킨 거 아닙니까? 네. 이 행정 명령이 내려지면 그걸 집행해야 될 셰리프국이 지금 그걸 안 하겠다고 이렇게 하극상을 일으켰는데 이 하극상을 일으킨 마크 애식 셰리프 국장에 대한 이 사실상 이제 공개 청문회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다음 주 화요일 청문회에 좀 많은 관심들이 쏠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번 일이 북가주 소노마 카운티에서 일어난 일이긴 합니다만은 네. 다른 카운티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날 듯 하지는 않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가장 이번 일을 보면서 좀 그 많은 생각을 우리가 듣게 만드는 부분인데요. 네. 캘리포니아에서 최근에 경제활동 재개 흐름이 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 행정명령이 완화되는 속도가 지금 갈수록 빨라지고 있고요. 뭐 LA는 이제 오늘 발표에서 어떤 내용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 LA를 제외한 남가주 대부분의 지역이 지금 사실상 스테이지 3에 지금 들어갔죠. 미용실과 이발소 등이 이제 영업을 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사실상 스테이지 3에 들어갔고 그만큼 행정명령이 굉장히 지금 완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카운티 보건국장들이 이 일을 제기하고 있어요. 바버라 프레어 LA 카운티 보건국장도 기억하시겠지만 한 3주 전이었죠. 슈퍼바이저 위원회 회의에서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 회의에서 8월까지 행정명령 유지해야 된다. 그러니까 기억하실 거예요. 그 당시에 엄청난 파문을 일으켰고 라디오 코리아도 속보로 전해드린 기억이 나는데 결국 그 다음 날 바버라 프레어 보건국장이 직접 사과를 해야 할 정도로 굉장한 논란이 됐습니다. 근데 이거 마찬가지예요. 결국 보건국장들은 정치보다는 역시 보건과 안전을 중시하는 그렇죠. 그런 거죠. 판단을 이제 할 수밖에 그렇죠. 없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있죠. 경제, 비즈니스를 살리자는 거는 경제 문제지만 결국 그거는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정치적인 판단이 고려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 보건국장들은 의학적인 과학적인 판단을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보건국장들의 결정이 다른 정치인들과는 좀 상반될 수 있다는 점. 특히 그 셰리프 국장이 애매한 포지션인데 단순한 경찰이라고 하기에는 이 셰리프 국장 같은 경우는 선출직이잖아요. 선출직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요구에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소노마 카운티와 같은 사실 상상하기 어려운 이런 극단적인 상황도 나타날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일반 시민들 자신들이 매일같이 접하는 일반 시민들의 반응 그들의 어떤 그 불만이라든가 이런 걸 접하다 보면 보건국장이 내리는 이런 행정명령이 현실과 지금 현재 이 지역의 어떤 여론과는 너무 차이가 난다 이렇게 느껴지면 아마 이런 식으로 대응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결국 셰리프 국장을 뽑아주는 거는 위에서 뽑아주는 게 아니라 일반 주민들이 뽑아주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아마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는 것 같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미네소타에서 나온 변수가 있죠. 지금도 뭐 CNN이 그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 기자회견을 지금 생중계 방송하고 있는데 미네아폴리스에서 흑인인 조지 플로이드가 백인 경찰들에 의해서 잔인하게 목이 절려 숨진 사건 이 때문에 뭐 전국적으로 지금 분노가 폭발하고 있어요. 특히 미네아폴리스는 뭐 엄청난 시위가 벌어지고 있고 약탈 현상까지 지금 나타나고 있고 어제는 오늘 새벽인가요? 그 어젯밤에서 오늘 새벽에 걸쳐서 밤새 시위가 벌어지면서 결국 미네아폴리스 경찰서가 불에 타버렸죠. 그 분노한 시위대가 불을 질러 버렸는데 그런 걸 보면 지금 상황이 굉장히 좀 심각하고 특히 LA 같은 경우 캘리포니아는 LA에서 4.29 폭동을 경험한 그런 그 기억도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아마도 와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것도 좀 역할을 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이 소노마 카운티의 셰리프 국장이 이 일반 시민들의 어떤 감정 또 지금의 어떤 대부분의 어떤 생각들과 배치되는 그런 그 행정명령 유지 결정에 대해서 이것을 거부한 것은 그것을 이제 유지하려면 단속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또 이제 경찰과 일반 시민들 간의 마찰로 이어질 수도 그렇죠. 있고 자기는 그렇게 안 하겠다. 그렇게 왜 결정은 너희들이 내리고 욕은 내가 먹냐? 뭐 어떻게 보면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렇죠, 그런 것 그렇죠. 같아요. 네. 예. 그렇죠. 욕 먹는 건 경찰이잖아요. 네, 네. 예, 결정을 위에서 내리고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안 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뭐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방법상 이건 굉장히 잘못된 방법. 위에서 지시를 내린 게 부당하다, 뭐 문제 있다 그러면 얼마든지 소통할 수 있잖아요. 소통해서 자신의 의견을 건의할 수 있고 그래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경찰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해야 될 수밖에 없는 또 업무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근데 이렇게 멋대로 기자회견하고 자기 생각 밝히고 이거는 네. 사실은 뭐 하극상이죠. 하극상이고 이건 뭐 공직사회에서는 사실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아마 이 사람이 선출직이 아니라 임명직이었다면 바로 해고됐을 가능성이 높은데 선출직이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좀 다음 주 화요일에 있을 청문회가 좀 궁금해지긴 하는데요. 아무튼 지금 그 코로나19가 벌써 이제 2개월을 지나서 3개월째 접어들면서 미국도 굉장히 지금 그런 어떤 후유증을 앓고 있지 않은가. 사람들이 지치고 힘들고 정신적으로 굉장히 좀 어렵고 이런 상황에서 이 미네아폴리스에서 일어난 저 사건은 미국인들이 얼마나 지금 예민해져 있고 힘들고 있고 뭐 이런 거를 좀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그 영상만 봤을 때는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일을 백인 경찰들이 했는데 그 왜 그렇게 됐을까? 그 완전히 제압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숨이 끊어질 때까지 왜 그랬을까? 도대체 그 배경은 무엇일까? 이런 것도 좀 더 알아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요. 저 문제가 지금 좀 네. 걱정이에요. 네. 더 계속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데 네. 저는 뭐 예전에 또 4.19 폭동도 그렇죠. 자꾸 생각이 나고 말이죠.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이렇게 번져가면 안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어쨌든 이 코로나19로 인한 셧다운이 2달을 지나서 이제 석 달째 가고 있으면서 물론 요즘은 이제 거의 다 완화되고 있지만 이 사람들이 굉장히 좀 예민해져 있고 지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행정당국도 좀 운영의 묘를 발휘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걸 뭐 완화를 하건 완화를 하지 않건 그거는 지역의 상황에 따라서 뭐 다른 결정이 내려질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결정을 내리건 사람들을 좀 이해시키고 뭐 그런 과정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지금 소노마 카운티의 이 집계를 보니까 말이죠. 네. 지금 감염자가 331명. 네. 그래서 10만 명당 106명으로 지금 나오거든요. 네. LA 카운티 경우가 지금 10만 명당 거의 500명이에요. 네, 이 감염 환자가. 또 사망자는 지금까지 4명으로 집계가 돼서 10만 명당 0.8명이 지금 그렇죠. 사망한 것으로 네. 나왔고 뭐 LA 카운티는 22명이 22명. 사망한 네. 것으로 나오니까 지금 뭐 다른 곳에 비해서는 상당히 그 감염자도 그렇고 사망자도 네. 지금 숫자가 굉장히 낮은 상황인데 네. 여기서 또 다시 또 스테이 앳 홈 명령을 내린 그 슈퍼바이저도 조금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듭니다만은 어쨌든 위에서 이러한 명령을 내리는데 과감하게 나는 못하겠다라고 덤비는 이 경찰국장도 대단한 것 같고요. 사람이에요. 근데 아무튼 그러나 캘리포니아가 생각보다는 너무 빨리 좀 완화시키는 그런 그런 생각은 좀 생각은 좀 있긴 있어요. 합니다만. 오늘 그 개빈 뉴섬 주지사가 네. ABC TV의 전국 프로죠 더 뷰에 출연해서 얘기 인터뷰하는 모습을 잠깐 봤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도 요즘 지금 뭐 대세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완화시키긴 하지만 걱정스럽다 자기도 그런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개빈 뉴섬 주지사가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코로나19 이 확산이라는 이 상황을 다 잊어버리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한편으로는 지금 상황을 이해는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참 무책임한 말이 아닌가 그런 걱정이 되면 이렇게 빨리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개빈 뉴섬은 자기가 계속 이렇게 빨리 해놓고서는 전국 TV 방송에 나와서는 걱정스럽다고 하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얘기입니까? 근데 초반에 코로나19 초반에 이게 봉쇄가 계속되면은 억눌려 있다가 이게 폭발하게 되면 폭동 같은 게 나지 않나 그런 걱정을 많이 했었고요. 실제로도 총기 구입도 많이 늘었었고요. 그래서 이게 진퇴양난의 상황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뭐 여론조사를 보면은 뭐 아직도 이 뭡니까 이 해제령을 해제하는 이 완화령을 완화하는 게
찬성하는 사람보다는 반대하는 사람보다는 찬성하는 사람이 더 그랬었죠. 많거든요. 맞습니다. 아직도 네, 봉쇄를 네. 좀 더 해야 더 해야 된다는 된다.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 개빈 뉴스 뭐 지금 네. 궁지에 몰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뭐 캘리포니아 내에서도 반발이 거세고 네. 비난하는 사람도 많고 전국적으로도 이제 개빈 뉴섬의 이런 그 요즘의 이 모습이 굉장히 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유력한 언론들 뭐 CNN이라든가 유력한 언론도 캘리포니아의 요즘 그 이 리오픈이 너무 빠른 것 아니냐는 그런 논란의 기사가 엄청나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나오고 있어요. 개빈 뉴섬도 지금 정치적으로는 좀 궁지에 몰리고 있는 느낌인데 본인 스스로가 과학을 그렇게나 입만 열면 사이언스에서 강조한 사람이 맞습니다. 누가 봐도 지금 정치적인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거는 뭐 변명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누가 봐도 정치적인 판단인데 그래서 이렇게까지 할 정도인가? 그것도 이렇게 스탠스가 바뀐 게 한 2주밖에 안 돼요. 한 2주 전만 하더라도 개빈 뉴스는 굉장히 강경한 모습이었는데 그래서 이런 것이 참 좀 아쉽지 않은가? 이 과정에서 소통이나 과연 그런 게 있었을까? 북가주의 그 보건국장이라든가 소노마 카운티도 그렇고 LA 카운티도 그렇고 보면은 개빈 뉴섬과는 보건국장들의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은데 이렇게 밀어붙이니까 각 카운티별로 일부 카운티에서는 개빈 뉴섬 주지사가 너무 빨리 지금 완화시키니까 이걸 좀 제동을 거는 것 같은데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이번에 소노마 카운티에서는 이제 셰리프 국장이 반발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의 이 상황은 좀 캘리포니아의 리더십이 좀 무너지고 있는 게 아닌가 지금 그런 걱정이 개인적으로 들고요. LA 카운티도 사실 좀 그래요. 네. 저는 지금 뭐 오렌지 카운티나 남가주 다른 카운티들은 뭐 이미 지난 어젠가요 그제부터 뭐 이제 이발소 뭐 미용실 다 오픈하라 식당 내 식사 허가했다 하지만은 LA 카운티에서도 뭐 오늘 중으로 지금 답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소식이 네. 이제 어제 저녁에 이제 LA 타임스에 실렸던데 좀 이런 거 아니에요? 느낌상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LA 카운티는 앞으로도 한 2주 정도는 적어도 2주 정도는 더 기다려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갑자기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조금 이건 좀 너무 서두른다라는 느낌이 좀 LA 든단 말이에요. 타임즈도 보도했지만 아마 박경영 기자도 이제 잠시 후에 좀 보도할 잠시 후에 내용인 이제 걸로 거기에 대한 같지만 얘기가 나올 텐데 어제 보면 뭐 대형 쇼핑몰이 다 오픈을 했어요. 근데 LA 타임즈 기자들이 취재해 보니까 대부분이 쇼핑몰은 오픈됐지만 그 안에 있는 매장들은 대부분 다 클로즈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오픈한다고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업주들도 오픈할 준비가 안 돼 있는 겁니다. 지금 안 돼 있고 오픈을 그냥 아무렇게나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혼란스럽지 않은가? 굳이 이렇게 완화를 빨리 할 이유가 뭔지 실제 현실에서 비즈니스를 해야 될 오너들도 제대로 지금 대책이 안 서 있는 상황인데 왜 이러는지 알 수가 없어요. 오픈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오픈을 하고 어떻게 규정을 지켜야 될 것이고 이런 걸 설명도 좀 해주고 그런 어떤 과도기적인 과정이 분명히 필요할 텐데 느닷없이 그냥 깜짝 발표하듯이 오늘 갑자기 1위 브리핑에 나서서는 오늘부터 할 수 있다, 내일부터 할 수 있다. 이건 뭐 굉장히 이건 좀 무책임한 게 아닌가. 그래서 캘리포니아도 그렇고 LA 카운티도 그렇고 좀 굉장히 그 처음에는 코로나19 사태가 터졌던 처음에는 굉장히 신속하게 셧다운을 내리고 하는 거는 발빠르고 좋았는데 이 해제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것 같고 지금이라도 이 뭔가 좀 그 정치 지도자들이 제대로 된 판단을 하고 결정을 내려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이 혼란이 좀 올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걱정도 좀 듭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